내일은 그냥 저의 어떤 마음의 언어 그 자체였던 것 같아요. 아, 요걸 봐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그랬을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뜬금없지만 최애 발표회를 가져왔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제가 우울함의 길로 들어섰던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부터 이제 쭉 내를 좋아했었는데요. 그 연대기를 함께 가보시면서 저의 우울을, 저의 사춘기를 함께 했던 넬에 대해서 한번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사진부터 좀 대단한 사진을 가져왔는데, 뭐 넬 팬분들이라면 아실 거고, 이제 넬을 들으셨을 때 딱 나 내일 넬 콘서트가 내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이분이 누구신지 아마 모르실 것입니다. 더불어서 넬이라는 그룹명을 아시는 분들도 나 넬의 기억을 걷는 시간 좋아해 라고 하실 수 있지만, 넬이 이분인 줄만 아시지 이분인 줄 모를 수도 있어요. 사진이래가지고. 넬이 한 명인 줄 아는, 가수 이름인 줄 아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넬은 밴드입니다. 4명으로 구성이 돼 있다가 지금 3명으로 드럼이 한 명 탈퇴를 했고요. 지금 객원으로 들어와 계시는 분들이 계시고, 하여튼간에 넬은 밴드입니다. 하여튼간에 그 시작은 어떠하냐, 지금 사진이 굉장히 허옇게 떠서 잘 안 보이는데, 사실 시작은 그 시절의 모든 사춘기 소녀들이, 초딩 중딩 소녀들이 그러했듯이 저는 인피니트를 좋아하게 됩니다. 그것도 아주 늦게요. 보통 제가 이제 가장 전성기라고 생각하던 시절에, 제 1의 전성기라고 생각하던 시절의 사진을 가져왔는데, 바로 내꺼 하자 때입니다. 이제 내꺼 하자 때 저는 초등학교 6학년이었고 이제 굉장한 입덕 부정기를 겪게 돼요. 왜냐, 제 최애가 이분이셨기 때문이죠. 좋아하게 됩니다. 근데 당시에 날고 기고 정말 잘생기고 이런 아이돌도 많았기 때문에 저는 입덕 부정기를 굉장히 심하게 겪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 성교가 설렘 포인트로 소비되는 그런 이미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뭔가 내가 왜 이 분에게 끌리지? 이 사람한테 끌리지? 라는 마음이 있을 정도로 되게 입덕 부정기를 심하게 겪다가 결국에는 좋아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 어린애가 맨날 12시까지, 1시까지, 아마 1시였던 것 같아요. 새벽 1시까지 독서실에서 공부를 다 마치고 나면 집에 와서, 진짜 체력이 어마무시했죠. 그때는 정말 젊고 어린 것이 최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새벽 5시까지 인피니트 영상들을 정주행을 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와 같은 모습으로 헤벨레 하면서 정말 낮과 밤이 바뀐지도 모를 정도로 엄청 에너제틱한 생활을 하고, 이제 굿즈도 엄청 사재 끼고, 이제 콘서트도 가고, 하여튼 뭐 그런 생활을 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요 사단이 나게 됩니다. 제가 성규가 처음으로 솔로로 나왔을 때예요. 60초 앨범으로 나왔을 때, 저는 물론 음악적 완성도는 지금이 더 높다고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그때 그 뭔가 넬스러운 감성이 더 담겨있는 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차차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이 최애 발표회는 넬에 대한 영상입니다. 하여튼간에 그래서 이 성규 앨범을 굉장히 좋아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넬이란 존재를 알게 됩니다. 이 성규라는 사람의 데뷔 계기가, 모든 것이 다 넬의 김종환을 향해 있네.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지? 심지어 이번에 작업도 같이 했대. 이 사람이 누구지? 하는 궁금증이 엄청 커져만 가던 그때 깨닫게 됩니다. 김성규는 김종환 기지였구나. 그리고 김성규의 추구미는 김종환이었다. 그리고 김성규 음악 이꼬르 넬 음악이다. 라는 어떤 세계관을 머리에 장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진짜 한 번만 더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넬 음악을 처음 들을 때 그 전율을 한 번만 더 느낄 수 있다면 싶을 정도로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그 넬의 많은 음악들을 하나하나 돌파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진짜 들으면서 그때는 하나하나 음악이 몇백 개씩 있을 거 아니에요. 좀 오래된 사람들이니까. 그래가지고 음악을 하나 들을 때마다 이 음악 아까우니까 밤에 집에 가서 아무도 없을 때 진짜 조용한 그 순간에 딱 저만 있을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 놓고, 진짜 그때부터 음향 덕질을 시작을 했거든요. 더 잘 듣고 싶어가지고 하나하나. 그래서 그때 이제 딱 이어폰을 끼고 모든 게 정적일 때 탁 틀어놓고 새로운 음악을 맞이하는 그 느낌. 지금 생각해도 진짜 왜 그런 말 하잖아요. 안 본 눈 삽니다. 안 본 뇌 삽니다. 저는 안 들은 귀를 갖고 싶을 정도로 그때 정말 감각적으로 굉장히 전율이 있는 경험을 했었다고 기억이 납니다. 진짜 딱 이 상태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탐독이 아니라 뭐라 하죠, 이거를? 청음을 했던 그 앨범들이 바로 힐링 프로세스랑 세퍼레이션 엔자이어티 앨범이고요. 그리고 이제 정말 너무 감사하게도 딱 제가 그들을 좋아하게 되던, 그들을 막 이제 좋아하기 시작하던 그때 중력 시리즈의 마지막 앨범 지구가 태양을 내보니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오션 오브 라이트가 중력 전에 나왔나 후에 나왔나 하여튼간에 되게 비슷한 시기에 나와가지고 저한테는 이게 되게 제 중고딩 시절을 떠오르게 하는 앨범이거든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제가 넬을 좋아했을 시기가 사실 그렇게까지 맨정신에 즐겁던 시기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이 넬의 노래를 들으면서 더 우울을 파고들면서 넬은 그냥 저의 어떤 마음의 언어 그 자체였던 것 같아요. 나의 어떤 형용하지 못한 그 어두운 깊은 그 다크한 무언가를 형용해주는, 뭔가 현실에 존재하는 감정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느낌의 어떤 매개체였거든요. 하여튼간에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천재이자 악마이자 나를 구원해주러 온 구원자이자 동시에 나를 더 깊은 우울에 빠뜨린 악마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러던 와중에 이제 점점 덕질을 하다 보면 약간 이제 그 사람에 대한 덕질도 좀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걸 봐버린 거예요. 요걸 봐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그랬을까? 이러다가 이런 김종환 씨까지 이제 마음으로 이제 뭔가 겉으로는 조롱하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귀여워하고 좋아하는 그런 단계가 와버렸죠. 그러면서 이제 밴드 덕질을 하게 되면 처음에 보컬이 당연히 이제 아무래도 밴드맨이니까 조금 더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게 되는데 이제 콘서트에 몇 번씩 가고 하게 되면 다른 멤버들을 보잖아요. 저는 이분에게 빠지게 됩니다. 뭔가 일단 잘생기셨고요. 일단 잘생겼고 키도 크시고 그리고 뭔가 묘한 그 수줍은 매력이 있어요. 저는 늘 되게 슬프지만 제 에너지가 이러다 보니까 되게 부끄부끄 보이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뭔가 그런 수줍음을 갖고 계신 분이라 굉장히 좋아했다. 그래서 뜬금없는 말이지만 저 핸드 투 핸드 딱 이렇게 던진 것도 아니고 이렇게 살포시 올려서 받은 피크도 간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분께서는 하나도 기억을 못하시겠죠. 저는 새우젓 중에 하나니까. 하지만 그래도 저는 그거를 작은 보석함에 넣어가지고 고이고이 모셔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간에 근데 제가 어떤 모종의 일이 하나가 있었어요. 사실 제가 살았던 지역이 가락동이랑 좀 가까웠거든요. 그렇게 멀지 않았어요. 생활권 안에 가락동이 있었어요. 근데 이 넬 밴드 자체가 가락동 주변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결성이 됐던 밴드이고, 이분들이 별로 그렇게 외향적이고 활달하신 성격들은 아니셔가지고, 지금까지도 가락동에 거주를 하고 계시거든요. 근거지가 그쪽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제가 20살, 21살이 되고 편의점 알바를 하는데 이분들을 마주친 거예요. 편의점에서. 근데 처음에는 굉장히 제가 생각하는 그 이상적인 어른의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딱 이렇게 조깅을 막 하고 힘들다 하고 탄산수를 딱 사가는 그 멋있는 어른의 모습. 근데 두 번째 오셨을 때 이런 차림으로, 이거는 좀 많이 순화했어요. 그분들도 이제 혹시 보실 수도 있고 이제 그분들 사회적 체면이라는 게 있으니까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긴 어렵지만 되게 이런 바이브의 차림이셨어요. 그래서 약간 충격을 먹었죠. 딱 더 이상 마주치고 싶지 않아. 더 이상은 안 돼. 나의 환상을 깨지 말아줘. 라는 생각과 함께 그날부로 저는 편의점 알바를 그만두게 됩니다. 저는 당장의 돈보다 저의 환상이 더 소중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들을 인간적으로서도 좋아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덕질을 하고 있다. 진짜 약간 겉으로는 당연히 표를 내면 안 되잖아요. 그분들도 사생활이 있으시고, 저는 약간 연예인들을 생활하면서 봤을 때 절대 아는 척하지 말자주의거든요. 불편하실 것 같으니까. 근데 진짜 속으로 이러고 있었어요. 그러지 말아줘 이러면서. 하여튼간에 지금 되게 슬픈 게 다른 최애 발표회를 보면 굿즈도 보여주고 막 하는데 저는 지금 멕시코에 있기 때문에 그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지금 크리스마스 콘서트 포토북이며 머그컵이며 포스터며 다 있는데, 포스터 한 장씩 나눠주는 거 뜯어온 거 다 있는데 지금 그게 없어가지고 제가 그래도 말로라도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콘서트 8년 연속 전출에다가 이제 시즌콘까지 다 따라다녔었던, 그것도 제가 키가 작아가지고 3년 이내면 안 갔어요. 하여튼간에 그러했다. 과연 그분들도 저를 할까요? 하여튼간에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해외로 나돌고 있어서 시즌콘도 못 가고 크리스마스 콘서트도 가기 어려워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쓰던 요 mp3, 사실 mp3는 아니고 이게 그 한창 음원 덕질할 때, 음향 덕질할 때 썼던 거랑 이게 무슨 하이파이 플레이어 그런 거거든요. 플래닛이. 하여튼간에 거기에 아직도 내 노래를 넣어서 지금도 학교 갈 때마다 듣고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봐봐요. 제일 처음에 나온 게 지금 침묵의 역사. 하하하. 요렇게 내일 카테고리가 있고, 내일이 너무 감사한 게 진짜 활동을 열심히 해줘가지고 진짜 노래가 많거든요. 근데 진짜 다 주옥 같거든요. 하여튼간에 그렇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혹시 저와 취향이 같으신 분들이 있을까봐 이제 약간의 영업을 하자면,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뭐가 좋다라고 꼽을 순 없지만 제일 자주 듣는 거를 꼽아봤습니다. 103. 요거 고등학교 때 운동장에서 회전초밥 돌 때부터 얘를 제일 많이 들었고요. 두 번째로 세퍼레이션 인저이티.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가사가 진짜 약간 그거예요. 나는 이미 망가졌어. 나 고쳐질 수만 있다면 참 괜찮을 텐데 내가 그러지 못해가지고 참 이러네. 약간 요런 굉장히 슬픈 가사긴 한데 뭔가 그 처량함이랄까요? 네이트뷰의 처량함이 너무 좋은 거예요. 지구가 태양을 내봐. 이것도 가사가, 여러분, 내일 노래가 그 기억을 걷는 시간이라는 노래로 제일 유명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내일 노래는 다 은유적이다, 되게 시적이다, 간접적이다, 뭐 이렇게 은유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으신데, 실제로 내일 노래들은 들어보면 되게 직설적인 가사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한번 인터뷰에서도 또는 어떤 스케치북 같은 프로그램에서도 그런 식으로 내일도 인터뷰를 딴 적이 있거든요. 내일도 인터뷰를 한 적이 있거든요. 하여튼간에 그렇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리고 요것도 이제 에픽하이와의 썰이 있는, 시간상 줄이겠지만 물라이트 펀치 로맨스라는 노래가 있고, 이제 오후와의 대화. 요게 굉장히 저는 강추라기보다는 우울증 겪고 계신 분들 한 번씩 들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게 되게 이상한 느낌이긴 한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우울증 겪게 되시면 그걸 뭐라고 하더라요? 내 현실에 내가 나로 존재하지 않는 느낌? 되게 관조적인 시선으로 세계를 보게 되고 내 감각이 현실 세계에 없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그게 우울증 증상 중에 하나예요, 대표적인 거. 근데 이 노래가 딱 그 느낌이 나요.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거든요. 막 가사에서 직접적으로 그런 표현하는 그런 내용도 없는데 이 노래가 되게 그런 뭔가 붕 떠있는 그런 느낌이 들면서 이게 되게 오묘하거든요. 저는 무척 좋아합니다. 하여튼간에 이렇게 저의 최애 발표회는 끝났고요. 저의 우울한 시절을 책임졌던, 지금까지도 계속 듣고 있는, 늘 나와 함께했던, 늘 제가 그런 어떻게 보면 저의 앞선 영상에서 다 말씀드렸던 그런 저의 일대기라고 해도 될까요? 너무 거창해 보이는데, 일대기를 함께했던 밴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간에 그래서 솔직히 처음에는 저도 이제 아이돌을 좋아하는 게 당연한 집단에 있었으니까 되게 인피니트에서 넬로 넘어가는 게 약간 이랬는데, 지금은 인피니트한테 너무 감사해요. 특히 성규한테 너무너무 감사해요. 넬을 만나게 해줘서, 넬을 들을 수 있게 해줘서. 하여튼간에 그렇다는 말씀 드리면서 최애 발표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뭔가 이렇게 아이돌 말고도 최애라고 할 만한 그런 밴드나 아니면 뭐 인디 가수나 그런 분들이 계실까요? 제 구독자님들은 어떤 취향의 음악을 들으실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사실 최애니까 최애만 들고 오긴 했는데 사실 저 메탈도 듣거든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궁금해지면서, 또 메탈 관련한 여정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또 썰을 풀러 가져올게요. 하여튼간에 그런 말씀 드리면서, 지금 좀 시간이 늦어서 가족들이 다 주무시는 것 같아서 조용히 끝낼게요. 안녕.